어렵다 하는 문제 있으면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하죠. 질문. 없어요? 어. 10번. 어디 10번? 잠깐만. 어디 10번? 몇 쪽이야? 29쪽에 자, 29쪽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습니다. x가 2로 갈 때 fx, gx를 뭐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fx와 gx가 이쁜 그래프야. 그냥 잘, 막 이렇게 이쁘게 잘 이어져 있는, 니네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그냥 2를 대입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fx와 gx의 그래프가 이쁘지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쁘지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를 비교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올 때의 fx와 g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올 때 fx, gx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2의 오른쪽에서 올 때 fx는 여기가 2인 지점인데 여기가 2인 지점을 기준으로 2의 오른쪽에서 뭐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에 점이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3이에요. gx 입장에서는 여기가 2가 되는 지점인데 2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여기에 점이 있어서 이렇게 타고 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왼쪽에서 오는 거, 2의 왼쪽에서 오는 거는 fx 그래프 입장에서는 여기에 점이 있어서 이 그래프를 타고 점이 오는 거죠. 이 점은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gx의 입장에서는 2의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일단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은 부로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얘는 극한값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때 극한값은 9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자, 또 질문. 자, 14번. 자, 14번. 자, fx가 무한대로 가고요. fx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수렴을 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3fx-2gx 얘는 얼마로 갈까? 이거죠. 식을 만든 거예요. 그냥 이거 fx 이거 3fx-2gx 분자는 1로 가고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죠. 괜찮습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겠죠. 괜찮습니까? 이거를 따로 써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3-fx분의 2gx 이게 0일 거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 얘는 0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3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여기에서 fx 묶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fx를 묶었을 때 3-fx분의 2gx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을 했네. 무한대로 가는 애와 수렴하는 모양을 가지기 위해서는 얘가 분명히 0으로 가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0으로 가지 못하면 수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겁나 크게 되는 거를 얘가 겁나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맞춰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전 fx분의 gx를 구했다면은 분모 분자를 fx로 나누게 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6의 fx분의 gx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4의 fx분의 gx.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보내줘서 2분의 3 계산해주면 되겠죠. 괜찮니? 자, 또 질문. 질문. 좀 이따 할래? 네. 그래. 자, 그러면은 진도를 먼저 좀 나가고 그 다음 다시 질문을 받을게요. 함수의 연속입니다. 자, 함수의 연속은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쁘다고 했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쁘면 극한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이쁘면 극한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를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그래프 이거는 연속인 그래프입니다. 자,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잘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잘 이어져 있다. 잘 이어져 있다라는 걸 왜 우리가 좋아하냐면 이어져 있으면 그래프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측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와. 그럼 이 점 입장에서는 이 점 따라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 움직이는 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점이 움직이는데 큰 두려움 없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의 그래프를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점은 분명히 가다가 두려움을 느끼겠죠. 여기서 갑자기 멈췄어. 더 이상 길이 없네?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이나 연속을 공부하는 건 미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고 있는 건데 이 미분을 공부하는 게 이 점이 이 움직일 때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속인 그래프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연속인 그래프가 아니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연속인 건 잘 이어져 있는 건데 이 잘 이어져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지? 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뭐든지 자연스러운 건 설명하기가 힘든 거죠. 그지? 강이 흐른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중력 때문인 건 예전에는 뭐 이제 알았겠지만 옛날에는 몰랐겠죠. 그죠? 왜 이렇게 흐르지? 너무 자연스러운데?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연속이 아닌 건 그럼 뭐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연속이 아닌 거. 요거를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럴싸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연속이 아닌 그래프는 이런 거죠. 방금 전에 내가 그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자,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는 연속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연속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얘는 여기를 x를 a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도 x를 a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도 x를 a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x가 a에서의 함수값,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기 함수값이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런데 여기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다르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없어요. 극한값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게 잘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같은 데서 만나지 않으니까. 괜찮나요? 다음 여기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같은 데로 잘 만나는데 얘는 함수값이 없어요. 여기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이 없으니까 얘는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 점 하나는 차이가 큰 거죠. 자기 입장에서. 가다가 점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어있는 거라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값이라 함수값이 다 있는데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같지가 않다. 이러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연속이 아닌 그래프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그래프를 만족하지 않는다. 이 3개의 그래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그래프를 전부 다 연속이라고 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4x 플러스 4.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어디는 비우고 어디는 채우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려왔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다 연속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은 전부 다 다항함수에 관한 그래프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항함수는 모두 다 자연스럽게 전부 다 연속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 유리함수 y는 x분의 1.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우리는 조심을 하죠. 실제로 어디를 조심하냐면 여기와 여기를 조심합니다. 그죠? 이렇게 조심하는 구간을 보고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점근선은 우리가 닿으면 안 되는 선이라고 배웠던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닿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럴싸한데 여기는 절대로 닿을 수가 없는 경우가 없는 게 분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을 x값으로 0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값으로 0을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f에 0이 없는 거야. 그죠? f에 0이 없으니까 함수값을 거기는 무조건 떼야 되죠. 비워야 되는 거죠. 왼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0이 되는 지점에서 손을 한번 떼고 다시 그려야 돼요. 그죠? 그게 연속이 아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겠죠. 연속이라면 분명히 손을 떼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텐데 연속이 아니니까 손을 한번 떼야 된다.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지점에서만 연속이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x가 0인 지점에서는 불연속하는구나. 연속하지 않는다. 됐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y는 루트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 있는 게 정의역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준으로 그림을 오른쪽 위로 그리는 거다라고 배웠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림이 없는 거죠. 됐죠? 이쪽은 애초에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역이 없으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연속. 어디에서 연속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fx가 x-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배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약분. 그럼 fx는 x 플러스 2니까 뭐예요? x 플러스 1이니까 이걸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fx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뭐가 빠져야 됩니까? x가 1일 때가 빠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맞는데 x가 1일 때 y가 2가 되는 이 점 하나는 빼놓고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1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속이 아닌 거죠.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약분을 해서 없어져서 x 플러스 1이 돼서 그래요. 실제로 정의역은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x는 1을 제외해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럼 문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fx는 x-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 x는 1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를 a. fx는 연속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저 a는 비어있는 저 공간을 채우라는 의미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겠어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요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fx는 x 플러스 2.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는 1과 5 사이여야 한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1과 5, 1과 5. 아, x가 1인 지점이 있겠구나. x가 5인 지점이 있겠구나. 이 그래프는 1과 5의 바깥쪽에서 그림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x가 1일 때니까 1,3일 것이고 여기는 x가 5일 때니까 5,7이겠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 그래프가 연속이 되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그래프를 연속이 되도록 여기 색칠을 해야 돼요.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연속이 되도록 여기를 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잘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1,3과 5,7을 지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냥 문제를 물어보는 패턴은 뻔해요. 연속이 되고 싶다. 아니면 이건 연속이니?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연속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과 연속이 되려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 패턴이에요. 자, 그럼 연속인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 내용이 되게 쉬워지는데 연속이 되려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수값이 없는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극한값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함수값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지만은 같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이 세 개의 상황이 아니려면은 일단 극한값 존재해야 되고요.
일단 함수값 존재해야 돼요. 없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달라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x를 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의 fx, 리미트 x가 왼쪽에서 올 때의 fx, 그 다음에 fa, 이렇게 세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같다는 게 극한값이고, 이게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극한, 저극한 같아야 되고 함수값까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fx가 있습니다. 이 fx가 2x 플러스 1이 있고 x 플러스 k가 있어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커요. 자, 다음 그래프가 연속이 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2에서 만나야 되겠죠. 2에서 만나야 됩니다. 2에서 만나려면은 x에다가 2를 대입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2를 안 가지고 있죠. x값으로. x값으로 2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쁘다. 그죠? 이 그래프는 이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x에 2를 대입했을 때와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걸 알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2를 x가 2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그 행동이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가 2가 없는데 왜 2를 대입하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에다 2를 대입해서 오는 2 플러스 k, 그래서 k는 3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죠? 되게 그래프를 쉽게 주고 그냥 극한값 구해라 이렇게, 아니면 함수값 구해라 이렇게, 아니면 연속인 걸 확인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되게 쉬운데 진짜로 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연속이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진짜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완전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건데 이 기본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봅시다.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자, 구간. 자, 연속일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이거를 우리는 폐구간이라고 합니다. 뭐 닫힌 구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가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는 이 구간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렇게 쓰는 거. 얘는 개 구간이라고 하고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돼요. 그런데 얘는 폐구간이라고 하고 얘는 개구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끝이 없는 거예요. A로 다가갈 수는 있는데 멈출 수는 없어요. 끝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끝이 있죠? A에까지 딱 가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뭐 정의역의 범위를 따져본다면 얘가 얘보다 더 큰 집합이긴 하지만, 그죠? 얘는 끝이 있는 거고 얘는 끝이 없이 무한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간다는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왠지 이게 더 커 보이겠지만, 그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열려져 있다라는 건 끝없이 나갈 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런 의미로 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한쪽만 닫혀 있거나 한쪽만 열려 있으면은 반폐구간, 뭐 반개구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쓰는 패턴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앞으로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문장을 읽고 좌표를 읽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얘도 마찬가지 뭐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설명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26번
자, x가 1에서 불연속인 이유를 말해봐라. 자, 1번 문제. x가 1에서 불연속인 이유. 자, 1번은 극한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한값이 있죠. x가 1에서 극한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로 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극한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점이 비어있든 비어있지 않든 극한값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그쪽으로 다가간다라는 그 느낌만 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 전부 다 같은 데로 가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래서 2입니다. 그런데 f의 2가 얼마예요? f의 1이 얼마예요? 없는 거죠. x가 1일 때 함수값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오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2번에는 좌극한 얼마로 와요? 우극한? 그래서 극한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없어요. 함수값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fx 얼마입니까? f의 1 얼마예요?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27번 문제 1번. 자 x가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말해라. 얘는 그래프가 이쁘죠? 그래서 다음 함수니까 x가 2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얘는 x가 2에서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죠? 왜요? 그렇지. 분모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분모가 0인 분수는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x가 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세요. fx 그래프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전 구간은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무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무한대는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는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지는 않아요. 이런 기호를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 닫힌 구간은 끝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한대에 대한 개념을 쓸 때는 닫힌 구간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중에 최소값 얼마입니까? 그럼 x가 1부터 이렇게 쭉 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어떤 느낌으로 쓰는 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폐구간, 반개구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단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봅시다. 이제 그래프 두 개를 따로 주는 거죠. 계속 그래프 두 개를 따로 줄 테니까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 fx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 줬지만 두 개의 그래프 둘 다 이쁘죠? 그죠? 얘도 이쁘고 얘도 이뻐. 얘만 보면 연속, 얘만 보면 연속. 근데 그래프를 따로 줬기 때문에 얘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디서만 고민을 하면 돼요? 1에서만 고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괜찮습니까? 1이 아닌 곳에서는 당연히 될 줄 아는 거예요. 얘네는. 이해됩니까? 이쁘니까. 오케이? 그래서 x가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1에서의 좌극한을 따지라고 하면 얘를 따지면 되는데 그죠?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겠지. 좌극한 여기 1 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x가 1로 갈 때에 좌극한은 얼마예요? 1 그냥 대입하면 된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우극한은요? 간대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에서 연속이다. 딴 데서도 연속일까? 라고 이야기하면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왜?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프를 그래서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다음 함수는 원래 연속이니까 연속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자, 다음 여기 2번. x가 1이 아니면은 요식을 따라라. 그러니까 분자를 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약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따라간다. 그럼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1이고 x 플러스 3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4겠죠. 자, 근데 여기는 정의역이 비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어서.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간다. 근데 x가 1일 때 함수값이 2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연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는데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연속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필수 예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열린 구간에서 fx가 이렇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A라고 하고 불연속인 거 X의 개수를 B라고 해라.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극한값을 가지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극한값을 안 가지는 거 물어봤나? 자, X가 0에서 극한값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져요. X가 1에서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2에서는 3일 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안 가지는 곳은 1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럼 연속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x가 0일 때 잘 이어져 있어요? 안 이어져 있어요? x가 0일 때. 안 이어져 있죠? x가 1일 때 이어져 있어요? 아니죠. x가 2일 때는요?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연속이 되는 시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x 값을 물어본 거죠. 불연속이 되는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불연속이네. x가 1일 때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 두 군데.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x가 1일 때 불연속에서 한 군데로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끊어져 있는 곳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그리고 극한값을 안 가지는 건 여기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체크 31번 해볼래요? 먼저. 어렵진 않습니다. 갔다.
자,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x가 1일 때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x가 2일 때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속 아닙니다. 3일 때는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연속이죠. 4일 때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은 극한값을 가지는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에서 가져야 안 가져요? 2에서 가져야 안 가져요?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극한값을 가진다 안 가진다의 개념과 연속이냐 아니냐의 개념,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3번.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자, 2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 기억 fx와 gx요. 자,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가 이쁘게 생기지 않으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와 gx 그리고 이것까지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식이 복잡하면은 무조건 저걸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요거 계산을 해봅시다. 2로 가야 fx 얼마로 갑니까? 우극한 0으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요? 그럼 0 곱하기 2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0. 자, 왼쪽에서 와요 얼마예요? 오른쪽에서 와요 얼마예요? 왼쪽에서 오면 2. 그래서 0 곱하기 2니까 얘도 0. 그 다음에 f의 2 얼마예요? g의 2 얼마예요? 그래서 0.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네. 이런 식으로. 다른 지점은 비교해 볼 필요가 없죠? 얘 연속이고. 얘도 2가 아닌 지점에서 다 연속이니까 2에서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리얼 g의 fx. 얘도 제 식이 복잡하죠? 합성함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걸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거 합성함수 극한 보는 건 좀 어렵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2의 오른쪽에서 온다. fx가 2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점이 이렇게 다가온다. 이거. 됐죠?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요. 자, 이거 합성함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이게 f고 이게 g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럼 fx는 정의역으로 1을 가졌고 fx의 y값, 함수값으로 2를 가졌는데 그 2를 g는 정의역으로 다시 보는 거죠. 이해되죠? 그 2를 정의역으로 g는 다시 봐서 g의 움직임으로 3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정의역으로 2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있었대요. 괜찮습니까? 이게 2로 가는 겁니다. 그때 fx의 y값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죠? 0으로 가는데 원래 0보다 컸다 작았다? 컸다. 근데 이가 점점 줄어가지고 0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0보다 컸는데 점점 줄어갖고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g는 다시 정의역으로 보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걸 다시 정의역으로 봤으니까 0보다 컸는데 0으로 가는 이런 느낌을 한 번 더 보자 이거죠. 이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 0이. 자, 2의 왼쪽에서 옵니다. fx 2의 왼쪽에서 와요. 이렇게. 정의역으로 2의 왼쪽에서 오는 애가 2로 갑니다. 그러면 y 값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요렇게 내려오면서 0으로 가게 되죠.
그 위에 있었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0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컸는데 0으로 가는구나.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를 새로운 정의역으로 다시 몰아넣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의역으로 보면 이렇게 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같은 움직임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얘도 0. 자, F의 2 얼마입니까? F의 2. 그러면 G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G의 2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각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요거 니네가 한번 해보세요. GX F의 GX 방금 이야기했던 요런 느낌만 니네가 살릴 수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그래프의 움직임을 보면은 먼저 GX를 움직일 거예요. X가 2보다 컸는데 2로 갑니다. 요렇게 가는 거죠. 이 움직임을 fx에서 새로운 정의역으로 선택을 한다. 괜찮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죠. G F인데 X가 2보다 컸는데 2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GX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2보다 작았는데 점점 커져서 2로 가는 느낌이 드는구나. 근데 이거를 fx에서 새로운 정의역으로 보고 또 움직여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보다 작았는데 2로 가는구나. 괜찮나요? 그러면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2의 왼쪽에서 2로 갈 거예요. 2의 왼쪽에서 2로 가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얘도 2보다 작았는데 위로 조금씩 올라가서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G의 2는 얼마입니까? 0. 그러면 F의 0을 한 번 더 보면 되죠. F의 0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아시겠죠?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연습을 꽤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필수의 이제 4번. 이제 이게 여기 연속일 때 함수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알겠죠? 학교에서도 무조건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돼요. 어려워서 내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자, x가 2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x가 2일 때에 극한 마이너스 2일 때에 극한값과 함수값을 비교해 볼래? 라고 이야기한 문제겠죠. 괜찮습니까?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만 정의되어 있는 식이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만 정의되어 있는 값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하겠죠.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x가 마이너스 2일 때 5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0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극한만 문제 풀 때 계속 했던 거죠.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 자, 그래서 뭐 한번 해보자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분자가 0이 되어야 되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풀고 싶은 방법으로 풀게요. 이렇게 b 값을 구하. 그래서 b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분자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될 거야. 마이너스 2로.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분자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5가 될 테니까 a는 9가 되고 a에다가 9를 대입하면 b는 18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4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니네가 딱 보고 야 분모 어차피 x 플러스 2 가지고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로 시작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 모습을 벌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푸는 거지. 그럼 이 과정은 필요하지 않죠. 이 과정은. 그래서 바로 분자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 가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최고차항의 수가 x의 제곱이니까 뒤에는 x로 시작하는 게 맞고요. 상수항이 b니까 여기서 상수항이 2분의 b면 되잖아. 전개했을 때 b가 나오게. 이래놓고 약분한 다음에 대입해도 괜찮죠. 괜찮습니까? 어떤 식으로 풀든 상관은 없어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괜찮습니까? 여튼 극한값과 함수값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필수 예제 5번. 자, 필수 예제 5번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f의 2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의 2는 저기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a 값은 구할 수가 있어. a 값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해 봤어요. 그러면 0 곱하기 f의 2되니까 f의 2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좌변은 0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은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2a가 8, a는 4.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럼 fx를 어떻게 구할까? 이겁니다. fx는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런데 원래 분모가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정의역으로 2를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f의 2를 내가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예요?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연속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뭔지 모르겠는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거겠지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같다고 미리 깔아놨으니까. 그죠? 그렇게 극한값을 예측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쭉쭉 문제를 풀면서 51쪽까지 쭉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아시겠죠? 근데 질문이 끝나면은 뒤에 거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시작! 이어져 있는 그래프 중에 뭐 유리함수는 좀 쉬운 거, 그러니까 뭐 분모가 1차식이고 뭐 분자가 1차식 이하이고 뭐 그런 유리함수 쉬운 거라든지
무리함수 이야기할 때 루트 안에 있는 게 1차식인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모가 이렇게 1차식이고 분자가 이런 2차식인 이런 상황일 경우, 아니면은 분모가 오히려 2차식이면서 분자는 이렇게 3차식이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 전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 그 전에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분모도 연속이고 분자도 연속이네. 이걸 이 사람들이 숫자를 하나씩 대입을 해봤어. 느낌상 x가 1로 갈 때 분모는 분명히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와 같은 데로 갈 거야. 분자도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와 같은 데로 갈 거야. 그러면 분모 분자가 같은 데로 간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의 세제곱은 당연히 3분의 1로 가지 않을까? 이 과정이 되게 삐걱거리거나 내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거쳐간다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3분의 1로 가는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점을 찍어보니까 자연스러운 그래프로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고.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는 분모가 0이 되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내가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분수값이 나오겠다. 이걸 계산하는 이 패턴이, 아니 함수값 이쁘게 잘 나오는데? 이거 함수값 계산하는 방법이 분모도 숫자 대입하고 분자도 숫자 대입하는 건데? 분모 보니까 다함수네? 그 분모가 어색하지 않게 잘 움직이는데? 분자 잘 움직이는데? 그럼 이 함수는 잘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x가 3으로 갈 때 fx 플러스 gx, 여기서 fx와 gx가 연속인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fx는 fx 나름대로 잘 움직이고 gx도 gx 나름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나 x 3으로 보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거 극한값으로 f3과 g3을 자연스럽게 쓰지 않겠냐 이 말이죠. 따로따로 막 모양을 다 확인해 가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로따로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연속함수면 그냥 이거 그냥 이거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괜찮겠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야,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냥 괜찮겠다. 연속 되겠다. 연속은 연속일 거야. 실제로 그렇고 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구나 까지. 분모가 0만 안 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연속함수는 연속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거다.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있는데 연속이 내가 갑자기 불연속이 돼서 이상하게 끊기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이거죠. 자, 봅시다. 내가 이 fx를 x의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고 썼어요. 얘는 연속함수죠. gx를 x의 세제곱, hx를 4x의 제곱, 4x 플러스 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 플러스 hx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그죠? 우리는 얘를 보고 연속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 연속함수잖아요. 얘도 연속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함수 두 개 더한 게 자연스럽게 연속함수인 게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분모만 0이 되지 않으면 돼요. 이게 연속함수의 특징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뭐 이쪽 내용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는데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는 당연한 이야기를 제대로 써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제대로 써줘요. 자, 얘는 뭐냐면 먼저 폐구간이에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최대 최소 정리는 폐구간일 때 쓸 수 있는 정리입니다. 폐구간일 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 이렇게 있다. 자,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A, FA라고 쓸 수 있고 이 점의 좌표를 B, FB라고 쓸 수 있다. 됐죠? 자, 최대 최소 정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상수 K가 있다고 하자. 됐죠? 이 K를 만족하는 K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얘는 함수값처럼 써줘야지. FC라고 쓰자. FC가 있다고 하자. 이 FC를 만족하는 정의역 C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자, 이 이야기인데요.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FA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FA 라인, 여기가 FB 라인이에요. FC를 만족하는데 FC는 FA와 FB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FC를 여기 어딘가에다가 내가 그려볼 수 있다. FC를 여기 사이 어딘가에다 그려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어디 사이인가에 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함수값으로 FC를 만족하는 정의역 C가 있을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 정의역 C는 여기에 존재하겠죠. 이 그래프에서는 정의역 C가 여기에 존재할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C가 두 군데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더 내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근데 이 C는 당연히 A와 B 사이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폐구간이고 연속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속이라면 무조건 만족하는 점이다 라는 거죠. 연속이라면. 잘 생각해보세요. 연속이면 A에서부터 B까지 그래프를 그릴 때 손을 떼지 않고 그려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야. 그 사이는 분명히 여기 어딘데 여기는 당연히 정의역 사이에 있죠. 그죠? 어디를 끊어서 보더라도 얘는 얘와 얘 사이에 있죠.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얘는 얘와 얘 사이에 있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당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먼저 연속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연속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런 그래프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자, 이 그래프는 불연속이죠. 그죠? 자, 내가 정의역을 구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0부터 2까지. 됐죠? 자,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가져요? 0부터 2까지만.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만 보실 거예요. 최소값 x가 얼마일 때 가져요? 2일 때 가죠.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은 y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대 또는 최소는 무조건 y값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값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0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 0을 가져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최대값 2예요? 아니죠. 2는 절대로 못 가지는 거지. 그럼 1.9입니까? 아니죠. 1.99일 수도 있는 거고. 1.99예요? 아니잖아요. 더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건데. 이해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해됩니까? 최대값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값이라는 건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극한값을 2가지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극한값은 함수값과 다른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죠? 여기서 물어보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y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y값을 이야기할 때 그 y는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수값으로 2는 가지지 않고 1 가지고 2는 정확하게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값으로 2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색칠을 하고 여기를 비웠다면 이번에는 최대값으로 2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만족할 때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최대 최소 정리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폐구간이 아니에요. 연속인데 폐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여기가 4야. 여기가 뭐라고 할까? 자, 이래요. 괜찮죠? 자, 2차 함수입니다. 추계 방정식이에요. 추계 방정식 x가 얼마일 때입니까? 2일 때겠죠. 됐죠? 자, 구간으로 0부터 4까지 가져요.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5. 괜찮죠? 5 같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값은 얼마 돼요? 없는 거죠. 0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0을 완벽하게 가지는 건 아니니까. 왜? 정의역으로 0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0을 대입할 수는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의 범위를 보면 0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비우고 이 한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최대값은 가지는 게 확실한데 최소값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럼 만약에 구간을 0부터 3까지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최소값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이때는 또 가지겠죠. 왜냐하면 0을 정확하게 가지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3일 때가 최소값은 아니잖아요. 그죠? x가 3일 때의 함수값은 없지만 걔가 최소값이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얘는 최소값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되기도 하고 최대 최소를 만족할 때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를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저 두 개를 만족만 한다면 우리는 여기 사이에 뭐가 있네?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정의역은 얘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사이값 정리. 잠깐만. 최대 정리는 잘못 말했네.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게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사이값 정리하고 내가 최대치 정리를 동시에 말했는데, 두 개의 식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자, 연속일 경우에 최대 최소 정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가지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최대와 최소를 동시에 가지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했던 거 있죠? 이게 최대 최소 정리고 요 설명이 사이값 정리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 최대 최소 정리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그 사이에 이 값을 항상 가진다 라는 이야기고, 최대 최소 정리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폐구간이어야만 하고 연속이어야만 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항상 가진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 라는 거 이야기한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건 어디에서 써먹냐 라는 건데, 사이값 정리는 여기서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F의 A가 0보다 작고 F의 B가 0보다 커요. 그랬을 때 fx가 0이 되는 C가 A와 B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여기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X축과 만나니 안 만나니에 관한 문제에서 항상 써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A가 B보다 작은 상태예요. 함수 fx가 존재하는데 x가 A일 때 함수값이 음수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x값이 B일 때 함수값이 양수였던 거야. 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fx가 연속이라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긴 가야 되잖아요. 연속이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일로 도착을 했다면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fx가 0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음에서 양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려면 당연히 0을 거쳐가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를 문제에서 낸다는 거지. 자, 그러면 봅시다. 문제의 예.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어느 구간 안에 있냐? 어느 구간 안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번 마이너스 1과 0 사이, 2번 0과 1 사이, 3번 1과 2 사이, 4번 2와 3 사이, 5번 3과 4 사이. 인수분해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주면 우리는 이걸 떠올리는 거죠. 정확하게 0이 되게 하는 x를 구할 수가 없다면 양 끝점을 보자. 우리는 이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당장 그릴 수가 없다 하더라도 됐죠? y가 0이 되는 그러니까 x 절편의 좌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부터 다 대입해보는 거죠. f의 마이너스 1 얼마야?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f의 0은 f의 1은 f의 2는 f의 3은 f의 4는 밑에다 써야지 64에서 68에서 5 빼는 거는 63 괜찮습니까?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양 끝점만 알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0일 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드라이하게 생각하세요. 이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0인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 0일 때 마이너스 5였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맞습니까? 이건 내가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패스. 자, 그 다음 여기 1일 경우 x가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에요. 뭐야? 맞지? x가 1일 경우에 마이너스 3이에요. 아직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아직 확답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내가 상상력을 발휘한 거지.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몰라요. 모르면 우리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안 돼. 근데 x가 2일 때는 5예요. 우리는 이게 연소함수인 걸 알잖아요. 여기서 일로 가야 돼요. 분명히 한 번은 갔겠죠. 이 사이에 0이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겠죠. 이거는 내가 아무리 드라이하게 생각해도 한계는 확실하게 있는 거지. 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가 요래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그죠? 이거는 내가 상상력을 발휘한 거고 이거 다 치우더라도 일단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거죠. X축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존재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은 좀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내려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fx는 gx, 그냥 fx는 x 이런 식으로 를 만족합니다. x의 최소 개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y는 fx라는 식이 있고 y는 x라는 식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한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생각해서 연립을 한 이유는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교점의 좌표가 최소 몇 개는 존재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y는 fx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함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fx랑 x랑 비교를 했을 때 fx가 더 크다라는 말은 y는 fx와 y는 x에서
여기서 말하는 y와 여기서 말하는 y의 비교고 여기서 말하는 fx는 이 y와 같은 거니까 빨간 y를 뜻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x는 노란 y를 뜻하는 거라서 나는 빨간색 y가 더 크고 싶다라는 거예요. y가 더 크다라는 거는 더 그래프가 위에 있다라는 소리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위에 있다, 그래프가 밑에 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x가 뭐일 때 y가 크냐 작냐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선을 그어본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세로를 그어보면 이게 fx고 이게 x일 경우에 fx가 x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fx가 더 큰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는 x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으니까 이때는 fx보다 x가 더 큰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교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이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야 되나? 이렇게 얘와 얘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나? 라는 거죠. 크로스가 한번 일어나야지 교점이 생기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이 부분은 x가 fx보다 더 큰 상황. 이 부분은 fx가 x보다 더 큰 상황. 괜찮습니까? 여기는 x가 fx보다 더 크고 여기는 fx가 x보다 더 큰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사이에 만나는 지점 x와 fx가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문제를 푸는데 두 개의 그래프로 문제를 풀면 어렵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등식 문제를 풀면서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만들어서 푸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x의 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우리는 이거를 두 개의 그래프로도 봤고 하나의 그래프로도 보았단 말이에요. 자, 두 개의 그래프처럼 판단을 한다면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y는 x 플러스 2 두 개를 그려놓고 괜찮습니까? 얘가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x의 제곱 쪽이 x보다 크죠. 여기는 x 플러스 2가 더 큰 부분이고 여기는 x의 제곱이 더 큰 부분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바깥쪽. 괜찮나요? 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넘기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2가 될 건데 그거의 바깥쪽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얘를 넘겼어요. 얘를 넘긴 다음에 얘를 계산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요거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범위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얘를 1로 넘긴 순간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서 이 식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문제를 푼다면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x의 제곱은 x 플러스 2를 만족하는 지점, 이걸 만족하는 지점, 이걸 만족하는 지점 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과 2구나. 그럼 마이너스 1과 2의 바깥쪽이 x의 제곱이 더 크구나. 그러니까 x는 2보다는 커야 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 넘겨가지고 하나의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요 그래프의 이쪽이라고 계산을 해라.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x를 2항. 풀이를 하기 전에 니네한테 먼저 풀 시간을 줘야 돼요. 자, 교점을 구할 겁니다. 최소 개수. 자, 예를 들어줄게요. f의 마이너스 2는 1, f의 마이너스 1은 3, f의 0은 0, f의 1은 마이너스 1, f의 2는 마이너스 1, f의 3은 2 이렇게. 자,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를 줬어요. 얘를 2항에서 하는 거다. 되게 드라이하게 봐야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자, x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fx와 x의 그래프를 이런 느낌으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x를 넘겨서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판단을 하자 이겁니다. 는 0이 되게 하는 x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그 x가 어디쯤 있냐만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다 대입해보는 거죠.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되겠죠. 자, f의 마이너스 2는 1이니까 이건 3입니다. f의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되겠죠. f의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이건 또 4고요. f의 0, x에다 0 대입했으니까 0이고, f의 1, x에다 1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f의 1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2, f의 2, x에다 2를 넣었으니까 2 될 거고, f의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f의 3, 이렇게, f의 3, x가 3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fx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fx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fx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4고 x가 0일 때 0이고 x가 1일 때 마이너스 2고 x가 2일 때 마이너스 3이고 x가 3일 때 마이너스 1이죠. 우리는 이 그래프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왠지 여기에서 근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도 근이 하나 있을 것 같죠? fx만 본다면.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x의 최소계수, 만족하는 x의 최소계수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fx만 가지고 하면은 되게 쉬운데 뒤에 뭔가가 붙으면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뒤에 뭔가가 붙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때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 생각해서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x를 넘겨서 하나의 그래프로 판단을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볼게요. 설명은 다 했고요. 여기. 자, 필수예제 6번에 1번과 2번. 자, 1번과 2번은 그냥 두 개의 식을 곱한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자, 그러면은 이거 1차식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2차식 나오죠. 그 2차식은 당연히 전 구간에서 연속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식을 곱하는 거니까 4차식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다음 함수니까 전 구간에서 연속일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에 gx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게 연속이 되고 싶다면은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버리지. 이런 식으로. 뭐이거? 그러니까 x가 5, x가 1일 때는 불연속이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x가 5, x가 1이 아닌 데서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fx-gx. fx-gx를 한번 해보면 fx에서 gx를 빼면은 4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까? 괜찮나요? 그럼 뭐 x가 얼마일 때 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지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예외를 두는 거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부러 구간을 그냥 따로따로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더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건 우리 이제 뭐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자, 1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구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고 추계 방정식이 얼마죠? x가 1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조금 더 멀겠지 2보다. 그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그리고 x가 1에서 최대값을 갖는 구간.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x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2분의 2.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접근선을 먼저 그어주는 게 좋은데 x가 2일 때 정의역이 없죠. 그러니까 2에서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가 점근선인데 여기를 지나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문제에서 3부터 5까지 3에서 최대, 5에서 최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자, 연립구간 2에서 3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라는 거. 자, 근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이래요. 3을 대입해 보니까 8이래요. 그러니까 F의 2는 0보다 작고 F의 3이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2를 대입했을 때 음수였는데 3을 대입했는데 양수예요. 이 fx, 여기서 말하는 fx는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이었겠죠. 내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x가 2일 때는 음수고 x가 3일 때는 양수인 건 알아. 그리고 이 그래프는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럼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선을 연결해서 그어야 되는데 연속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를 분명히 지나가게 된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거는 함수가 아니죠. 맞아요?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두 번 겹치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다. 괜찮죠? 무조건 만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인지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얼마인지는 못 구해요. 자, 그 다음에 사이값 좀 이어서 이거 해주네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1이 2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2였고 마이너스 1일 때 2였고 0일 때 마이너스 5였고 1일 때 1이었고 2일 때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되게 드라이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이에 뭔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적어도 3개는 있지 않겠냐. 이 이야기. 그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어디에선가 봤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대전을 간다. 서울에서 대전을 갑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서울에서 출발을 하면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때 7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 톨게이트. IC인가? 아니, 톨게이트인가? TG인가? 자, 이 서울 톨게이트에서 시속 70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제 수원쯤 오니까 내가 시속 좀 급했어. 120km로 달린 거야. 근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천안쯤 가서 너무 빠른 것 같다 하면서 시속 80km로 줄여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전을 도착할 때 내가 속도를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또 내가 늦었어. 지각을 했어. 대전에 도착할 때쯤 보니까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몇 번 정도 달렸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니네가 자동차 운전을 해요. 시속 70으로 달리다가 이 속도가 갑자기 120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붕 하고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탁탁탁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시속 100km를 분명히 찍고 갔을 것이다. 여기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요까지 해서 지금부터 또 문제를 쭉쭉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57초까지 시작!